제목은 답 없는 질문을 맞는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제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화를 제가 풀이해왔습니다.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어. 아까는 걸어가더니 왜 지금은 멈추었어? 또 아까는 일어섰는데 지금은 앉아있구려. 뭐 그리 줏대가 없단 말이오. 그림자가 말합니다. 내가 기대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기대어 있는 것도 또 어딘가에 기대어 그런 걸 테고. 그러니 내가 기대어 있는 것이란 뱀의 껍데기나 매미의 날개 같은 게 아닐까? 어찌 그런지 알겠으며 또 어찌 그렇지 않은지 알겠는가?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란 빛을 가려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자 주변을 보면 옅은 그림자가 또 붙어있곤 한다. 본체와 그림자 그리고 옅은 그림자. 헌데 흥미롭게도 장자는 옅은 그림자를 주인공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옅은 그림자의 입을 빌어서. 옅은 그림자는 불만이 많다. 망량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갑자기 삶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제 원하는 대로 가거나 멈추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대간절 무엇 때문일까? 겨우 원인을 찾아낸다. 바로 그림자라는 놈이 제멋대로 지조도 없이 줏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까닭이다. 그냥 그림자와 무관하게 제멋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옅은 그림자는 그림자에 기대어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그러니 그림자에게 하소연하는 수밖에. 그림자 영자를 씁니다. 원문에는. 그림자도 할 말이 많다. 그림자는 옅은 그림자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버겁다. 그러나 옅은 그림자의 불만이 이해되면서도 딱히 해줄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림자 역시 기대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에 묶여 있다. 그가 일어서면 그림자도 일어서고 이어서 옅은 그림자도 일어선다. 그가 앉으면 그림자도 옅은 그림자도 따라서 그래야 한다.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왔다. 일어서고 앉고 걷고 멈추는 것을 보면 사람일 텐데 그럼 그 사람에게 질문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될까? 아까는 걸어가더니 왜 지금은 멈추었어? 또 아까는 일어섰는데 지금은 앉아있구려. 뭐 그리 줏대가 없단 말이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대답해 줄까? 왜 그렇게 줏대 없이 움직였는지 그림자 옅은 그림자의 의향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을까? 드디어 옅은 그림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걸까? 그러나 그림자는 알고 있다. 그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림자가 기대어 있는 존재, 뭐 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무엇인가 기대어 있는 까닭이다. 그는 그 질문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림자는 특정한 의향을 갖고 있는 존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영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 존재 역시 불안한 토대 위에 있다. 마치 뱀의 껍질과도 같아서 그저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다. 옅은 그림자는 그림자를 닮았다. 그쵸? 그림자의 껍데기를 할 수 있겠지. 때로는 그림자만 남고 옅은 그림자 사라지잖아요. 그림자는 누군가를 닮았죠. 따라서 그림자도 껍데기인 것은 마찬가지. 껍데기에 껍데기를 벗겼더니 그럼 이제 본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장자는 말한다. 그 역시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벗기고 또 벗기면 옅은 그림자 다음에 그림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존재가 나왔으면 또 그거 벗기면 뭐가 뭐 그게 뜻이건 생각이건 뭐가 나오고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본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벗기면 단단하고 제 의지와 의향을 가진 본체를 그에게 이 요동치는 껍데기 삶을 물으면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요동쳤느냐고. 장자는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나 말한다. 어찌 그런지 알겠으며 또 어찌 그렇지 않은지 알겠는가. 답을 집어삼키는 질문, 너무 먹먹해서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질문,
원인을 찾고 찾아도 결국 껍데기 벗기기 불과한 헛수고, 아니 껍데기만 무수히 확인되며 대답은 아득히 멀어지고 질문만 또렷해질 뿐이다. 실상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옅은 그림자도 존재도 사실은 하나의 쭉정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며 어떤 우연에 벌거벗겨져 있다. 앉아있던 그 시간은, 어디로 가던 그 시간은 그저 잠시 그랬을 뿐이다. 결국 장자의 존재는 독립적이지 못하며 어딘가에 기대어 있을 뿐이다. 존재란 껍데기에 불과하다. 알맹이 없는, 아니 알맹이를 찾을 수 없는. 재물론 시작에서 남각자기가 멍하니 제 스스로를 잃은 것도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남각자기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장자에서 얘기할 때 오상하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잃었다. 뭐 그걸 잊었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재에 대한 탐구는 존재를 상실하는 데 이르고 만다. 자기에 대한 탐구는 자기 상실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역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는 묻고 또 묻고 물을수록 집요하게 질문할수록 답을 지우는 기묘한 질문. 결국 잔자의 세계엔 그림자만 남고 질문만 남았다. 지구 반대편에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철학자는 그림자의 환영에 갇힌 것은 빛을 모르기 때문이라 말한다.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면 플라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태양 아래서 사물을 본다면 그림자는 벗겨지고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 그에게 철학이란 그림자를 벗겨내는 것과도 같다. 형체를 벗겨내고 찬란히 빛나는 본체를 찾는 과정. 그러나 장자의 발견은 정반대다. 거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너도 나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불안한 존재성의 발견. 남곽자기는 이름에서 남곽, 성곽 남쪽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 바깥의 사람, 들판에 버려진 헐벗은 존재. 옛날 사람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 안을 국이라고 불렀고 그 바깥을 야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이죠. 야생. 그러나 그는 기묘한 깨우침을 얻는다. 그러나 그 깨우침의 결과는 마치 말라 죽은 나무와도 같고 불 꺼진 재와도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안성자위라는 자가 와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랑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불 꺼진 재가 될 수 있고 말라 죽은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 고목이라는 표현, 사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상실의 존재성이라고 할까? 남곽자기는 묻는다. 사람의 피리 소리를 들어본 것처럼 땅의 피리 소리로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바람이 불면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다. 숲 곁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바람이 몰아치면 수많은 존재가 튀어나오는 것을. 저희 집이 숲 밑에 있었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요 시끄러워요. 스스, 윙윙, 흐흐, 깔깔깔깔. 때로는 우는 것처럼, 때로는 웃는 것처럼, 때로는 비웃는 것처럼, 때로는 혼내는 것처럼 그 기묘한 소리는 우리를 붙잡는다. 좀 붙잡는다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산에 있으면 혼자 산에 있어 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별로 없을걸요? 산에 이렇게 먹먹한 바람 훅훅 불고, 특히 이게 바람이 언제 많이 부냐면 밤에 많이 불어요. 낮에는 태양 쨍쨍거리고 올 때 잘 안 불어요. 저녁쯤 되면 바람이 슬슬 부는데 그때는 뭐 귀신이 날 붙잡고 갈 것 같고 막 산에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바람이 그치고 고요함이 닥치면 그 많은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구멍을 통과하는 일시적인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 제물 앞에. 바람이 사라지면 소리도 함께 사라진다. 거대한 침묵만이 남을 뿐. 실상 그토록 시끄러운 소리는 순간일 뿐이다. 다시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다만 비슷할 뿐이겠지. 인간도 구멍 뚫린 존재다. 7규. 일곱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며 그리고 숨쉰다. 응제왕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인계유 7규. 이, 시, 청, 식, 식.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쉰다. 다양한 감정, 생각, 주장, 깨달음은 세상의 바람이
이 구멍을 통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작 나라고 생각했던 개별적 존재 역시 사라지고 말지 않을까? 장자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총체성을 이야기했다. 이제 여기 오강남은 굳어진 마음, 직역하면 이루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루어진 마음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곤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식으로. 그러나 장자는 피식 웃으며 말할 것이다. 그 역시 일시적이며 순간의 존재 양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피리에게서 피리 소리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피리를 다그쳐도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피리 갖다 놓고 피리한테 야 소리 내봐. 너는 무슨 소리를 가지고 있니? 얘기하면 피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피리가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어요. 피리가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주면 제가 빼빼 불어요. 너 왜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운 소리 갖고 있다며? 라고 말하면 누군가 이제 구슬프게 불겠죠. 우 하면서 아 너는 구슬프구나. 근데 또 누구한테 손에 쥐어준 피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피리에게 물으면 어떠겠어요? 피리가 난감하겠죠. 너도 나도 모두 피리에 불과하다. 텅 빈 존재, 그냥 구멍 뚫린 존재.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 때로는 울고 웃으며 성내고 다투며 사랑하고 아낄 뿐이다. 바람이 그치면 그 모두 사라지겠지. 또 다른 바람이 불면 울던 자는 웃을 거고 성내던 자도 너그러질 것이며 알뜰히 사랑하더라도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자 소용없다. 뭐 그리 줏대가 없단 말이오. 바람이 분다. 세상이 영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휩쓸려 흘러가고 있다. 2020년 전염병을 세상에 뒤집힐 줄 누가 알았는가? 그러나 이 사태는 우리의 삶이 개개인이 얼마나 얇고 허약한 삶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 우린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바람이 불면 어떨까? 다시 바람이 불면, 다른 바람이 불면. 장자의 답은 이렇다. 어찌 그런지 알겠으며 또 어찌 그렇지 않은지 알겠는가? 그리고 아까 110페이지에 있는 말도 붙일 수 있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저는 그 꿈 이야기보다 그림자 이야기가 너무 좋아해요. 그림자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깝깝하면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불러가지고 우리 좀 가만히 좀 있읍시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림자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그 그림자에게 저는 막 상상을 해봐요. 그림자 옅은 그림자에게 막 얘기할 때 우리 좀 가만히 있읍시다. 그럼 그림자가 또 얼마나 얘기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또 누구에게 그걸 따질 수 있을까? 따질 수 없겠죠. 아무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뭔가 따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원을 묻거나 그 출발점을 묻는 것 자체가 때로는 되게 어리석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하늘의 피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변화에 불을 닥쳤을 때 사람들이 내는 다양한 반응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람이 불 때 숲속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잠깐 그때 휙 부는 거죠. 저는 장자의 재물론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을 짚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